경기도지사 후보 김은혜님, 경기도 철의 여인 되겠다. 이 철의 여인은요, 여러분, 그냥 있는 말이 아니라 철의 여인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대처죠, 대처. 대처입니다, 대처. 마가렛 대처, 마가렛 대처 수상. 이분이 철의 여인, 정치인으로서 철의 여인이라는 얘기를 들으셨던 분이죠. 이분 철의 여인이라고 불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예요? 노조 개혁을 했죠. 노조 개혁을 했고, 진짜 노조한테 살벌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구조조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영국이 산업혁명이나 기타 등등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원이 있었어요. 어떤 자원? 석탄이 있었죠. 석탄이 있었는데 그 석탄이 캐다 보면 여러분 뭐가 떨어져요? 처음에는 뭐 노천광이었다니까요. 영국이요. 그냥 흙 걷어내고 우리처럼 뭐 갱도 뚫고 갈 필요도 없이 그냥 흙 걷어내면 뭐 이런 노천광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중에 가면 점점 펌프로 막 물 끌어내야 되지 뭐 하면서 해야 되지 점점 어떻게 돼요? 채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채산성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영국 같은 정도 되는 나라면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석탄을 캐는 게 답이 있어 없어? 근데 거기 철강 노동자들 있잖아요. 철강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그러니까 탄광을 운영하면 운영할수록 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는데도 그 탄광 폐쇄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죠. 근데 대처가 됐어. 그래서 그때 이제 실직자들 나오고 이제 탄광촌이 붕괴되고 우리나라도 태백시 같은 데 겪었잖아요. 그런데 근데 대처는 없어져야 될 건 없어져야지 하면서 이제 탄광 폐쇄. 그래서 이제 그 대처 시절에 탄광촌이 붕괴되고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우울한 영화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대처가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 이런 좌파들이 되게 영화를 많이 만드는데 탄광촌에서 그렇게 된 거를 이렇게 다이렉트로 지르는 게 브레스트 오프라는 영화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노동자들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 탄광촌에 그 관악 밴드, 브레스 밴드, 그래서 브레스트 오프라는 영화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 그러면서 도시 빈민들, 뭐, 대처 시대의 어두면이야, 그러면서 이제 트랜스포팅, 이안 맥그리거의 데뷔작이죠. 그래서 90년대 초반에 대처의 개혁을 그런 거를 이제 막 하는 트랜스포팅 브레스트 오프. 빌리 엘리엇은 딱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식의 우울한 구조조정기의 영국을 담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대처가 이제 외자 유치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하철이나 이런 거 민영화하고 이러면서 만성적인 그러니까 영국이 그 시절에 어느 정도로 개판이었냐 그러면 지하철이 한 역에서는 쉬고 그 다음 역은 외종차. 그러니까 지하철이 역마다 노조가 다르고 우리가 제1노조, 제2노조, 복수노조 우리도 허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철 노선도에서도 역마다 노조가 달라서 어느 노조는 파업하고 있고 어느 노조는 파업하지 않아서 어떤 역은 파업하고 어떤 역은 파업하지 않고 이런 개지랄이 나는 상황.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그래서 영국병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그거를 다 휘둘러서 박살을 낸 게 그게 대처죠. 그래서 보수의 심장, 보수의 야수의 심장을 가진 여인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지지율이 떡상한 거 포틀랜드 아르헨티나가 이거 포틀랜드 우리 까 그러면서 영국 군인들 거기다가 무릎 꿇리고 막 포복시키고 거기 강제 점령하고 거기 있었던 그 사람들 사진 찍어가지고 막 이랬거든요. 대처가 빡 돌아서 아무리 우리나라가 이 그지 개꼴이어도 이건 못 참아. 그리고 항공모함하고 해리어 보내고 그 특수부대 보내가지고 포틀랜드 반격 작전을 벌이죠. 그렇게 돼서 이제 아르헨티나랑 이긴다 전쟁하고 그래서 양쪽 다 미국 동맹국이었는데 미국이 연락 골치 아파했죠. 그런 상황에서 포틀랜드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승전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정치적 그 지지 그걸 하면서 내부 개혁 싹 하고 그래서 이제 철의 여인 이런 칭호를 받은 게 이제 대처인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이러고 난 다음에 김은혜 그 후보가 경기도 철의 여인 되겠다 이렇게 딱 했어요.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후보가 됐죠. 철의 여인 김은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공정 명품 경기도 쭉 이렇게 철회여인 기문에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장 머가리 나간 순간이 뭐였냐면, 한번 저렇게 있잖아요. 저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그렇게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의원직 사태 기문에 가계부 쓰던 엄마의 마음으로 세금 쓰겠다. 모니카 케이님 감사합니다. 이게요. 이게 마케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있잖아요. 마케팅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 되게 얼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어처구니가 없는 거냐면, 철의 여인 김은혜 이렇게 해놓고서 엄마의 마음으로 세금을 쓰겠다. 한 가지만 하라 이거지. 내가 저걸 딱 보면서, 그러니까 포지션을 대처의 포지셔닝을 그랬으면 워딩 뽑는 거, 나가는 거, 이게 지금 하나를 얘기를 해서 하는 건데, 그냥 포 없어. 그냥 중국 난방이야. 그러면 여러분, 좌파를 때려잡겠다, 뭐 이런 식의 거였으면, 이게 이제 그 버스 라운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스 라운지 낮은 이용률이 있었다, 이렇게 되면 철의 여인이고 좌파들의 그 엄한 짓을 때려잡겠다 이랬으면 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어야죠. 그래서 이제 항상 이 버스 라운지 사업 같은 거, 이게 스마트 정류장을 하면 효율이 높은데, 효율이 높은데 버스 라운지 같은 거 그러면 좌파의 심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위탁 운영이라고요. 위탁 운영 그거 찾기가 어렵나? 보좌관들하고 이거 시켜가지고 지금 위탁 운영이나 기타는 등등, 경기도에서 좌파가 뭐 좌파라는 표현은 그렇다고 하면, 좌파에서 이재명 시장이 한 사업은 꼼꼼히 대장동 사업과 뭐 비슷하다는, 자기 사람 챙기기, 자기 사람 챙기기, 민주화는 지들만 했나 봅니다. 세금으로 지들끼리 먹고 사는 구조를 만들게, 뭐 내지는 철의 여인이면 철의 여인이라고 선언을 한 거답게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면서 이렇게 지금 뭐 구도를 만들든, 좌파들의 허튼 짓에 그걸 만들게 하든 해야 되는데, 저기서 딱 해서 와, 그 워딩으로 엄마의 마음으로 딱 얘기가 나오는 순간, 그냥 모르겠다.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모르겠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선거가 그렇게 만만한 선거가 아닌데,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어요라고 제가 말을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대통령 선거 캠페인 자체가 개판이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뭐 하면서 이딴 인간들이 다 있어 싶을 정도로 개판이었는데, 전장현 겪고 검수완박 겪고 요번에 이 지방선거 겪으면서 그냥 뼈저리게 느껴요.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국민의힘은 답이 없다. 이건 응원을 해주기 전에 진짜 빠따들어야 되는 조직이다. 그러니까 투지가 없어요. 투지가 없는 조직이 어떻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에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열받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장, 서울시 인권위원장 이 부부였다. 아까 했던 얘기 나왔는데 저는요 여기서 보세요. 한인석 교수하고 문경남 부부였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전에도 뭐가 나오냐면 거기 나왔잖아요. 배복주 박경석 이렇게 부부 나오잖아요. 지금 좌파가 어느 정도로 서로 어떤 인간관계로 얽혀가지고 인권 뭐 정의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떤 네트워크로 헤쳐먹는지 자리를 끈끈한지 보시죠 여러분. 저런 인간들 상대로 할 때 어떤 심정으로 싸워야 되는지. 타협이요? 타협은 죽는 길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타협은 여러분 죽는 길입니다.